책을 펼치는 가장 쉬운 방법, 오늘부터 1권.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을 작가 김겨울입니다. 최근에 사진 산문집 모르는 채로 두기를 냈습니다. 반갑습니다. 같이 책을 읽기 전에 제가 책과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먼저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 준비 해볼까요? 평소에 제가 연필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제 책상에 항상 연필이 이렇게 몇 자루씩 널브러져 있어요. 그러면은 그 중에 이렇게 집어서 쓰는 편인데 보통은 블랙윙 602 연필이 몇 자루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밑줄이나 표시는 블랙윙 602로 하고요. 옆에다가 조그만한 메모 같은 거 여러 가지 생각나는 거 쓸 때는 좀 얇은 샤프로 쓰거든요. 그래서 0.3mm짜리 샤프도 있습니다. 블랙윙 602만 쓰는 건 아니고요. 이것저것 잡히는 대로 쓰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손이 제일 많이 가는 거는 602고요. 밖에서 책을 읽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들고 다니기가 좋아야 되니까 휴대용 연필, 조그만한 황동 연필을 제 셔츠 주머니 같은 데다가 꽂아가지고 들고 다니는 편입니다. 그래서 밖에서도 그 연필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버스나 뭐 그런 데서도 이렇게 표시하면서 읽는 편이고요. 그리고 제가 소리에 조금 예민한 측면이 있어서 집중을 하려고 할 때는 귀를 막는 걸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귀마개를 끼고 하거나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쓰는데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은 완전 방음이 잘 되는 느낌이라서 좋긴 한데 귀가 좀 아프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어서 그 귀마개랑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네. 반드시까지는 아니긴 해도 뭐 이렇게 평소에 하는 건 있긴 한데요. 보통은 제가 연필로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읽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연필이랑 그 샤프를 옆에다 두고요. 그리고 보통 뭘 마시면서 읽는 걸 좋아해서 옆에 차를 한 잔, 뭐 디카페인 커피나 차 같은 거 한 잔 내려서 옆에다 두고 책을 읽습니다. 도그 이어라 그러죠. 귀퉁이 접는 것도 많이 하고 귀퉁이를 접어놓으면 나중에 다시 그걸 체크하기도 좋고 하다 보니까 귀퉁이를 접는 것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밑줄도 치고요. 이래저래 제가 그때그때 표시하고 싶은 것들을 그때그때 표시를 많이 하면서 읽는 편입니다. 그래서 전자책을 읽을 때도 하이라이트 기능 많이 쓰고요. 메모 기능도 많이 쓰고 능동적으로 읽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읽을 책을 고르는 기준은 진짜 이거는 많은 애서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그냥 감이에요, 감.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직관이죠. 딱 보면 직감적으로 저 책 재밌을 것 같아, 저 책 나랑 맞을 것 같아, 안 맞을 것 같아.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책을 많이 읽을수록 책을 고르긴 쉬워져요. 왜냐면 많이 아니까. 근데 책을 많이 안 읽은 상태에서 책을 고르는 게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저는 책을 많이 안 읽었는데 책을 읽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골라야 될지 알려주세요 라고 하시면 공적인 추천을 한번 믿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이를테면 상을 받은 책, 문학이면 문학상, 비문학 교양도서면 뭐 한국출판문화상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공적인 추천도 좋고 그리고 이제 책을 많이 안 읽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책 읽어야 되거든요. 재밌는 책. 소설로서 재밌든 아니면 나의 관심 분야이든 뭔가 내가 재밌어 할 만한 책들을 재밌게 읽으면서 좀 의사소통하면서 읽으시길 바라요. 근데 그것도 너무 어렵다 그러면 그냥 겨우사 좀 보십시오. 책이요 되게 재밌거든요. 책 안 읽으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책이 제일 자극적이에요.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자본이 많이 투입되는 영역들, 그러니까 영상 콘텐츠죠, 주로. 자본이 많이 들어갈수록 돈을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상방과 하방이 정해져 있거든요. 어느 정도의 그걸 이제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책은 비교적 자본이 조금 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이 세계를 탐구하다 보면 도파민의 상방이 높은 책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물론 거기까지 가려면 내가 그 책의
도파민을 느낄 수 있는 독자도 돼야 될 거고 그런 책을 찾을 수도 있어야겠지요. 근데 거기까지 하려면 시행착오가 있어야 됩니다. 책을 읽었는데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랑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모든 콘텐츠는 그렇잖아요. 나랑 안 맞는 드라마도 있고 나는 별로였던 영화도 있고 책도 마찬가지인 거죠. 시행착오를 너무 두려워하거나 불편해하지 마시고 그냥 이번 건 안 맞았네. 나는 이 작가 거는 뭐 지금 나랑 좀 안 맞나 보다 하고서 좀 이렇게 쿨하게 인정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내가 뭘 안 좋아하는지 알아야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도파민의 상방을 찾아서 다양한 시행착오를 경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제가 오늘 읽으려고 들고 온 책은요. 다른 과학은 가능하다. 느린 과학 선언이라는 책이고요. 이자벨 스텐게르스라는 과학 철학자의 책입니다. 요새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여서 그냥 읽던 책 가져왔습니다. 이 다른 과학은 가능하다라는 책은 STS라고 해서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라는 그러니까 과학기술학을 다루는 분야의 책이에요. 재밌습니다. 여러분께는 재미없을 수도 있죠. 저한테는 재밌습니다. 왜 재밌냐? 제가 책을 읽어온 맥락 때문에 재밌는 건데요. 책을 많이 안 읽으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이 책 읽지 마십시오. 여러분께는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과학기술 부분 종사자라면 재밌으실 거예요. 그럼 같이 읽을까요? 오늘부터 1권.
오늘의 독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책과 어떤 시간을 보내셨나요? 기억에 남는 문장이나 감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같이 읽어요. 오늘부터 1권.